최근 국제 정세의 심상치 않은 흐름 속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갈등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늘의 지배자라 불리는 AH-64 아파치 헬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공격 헬기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 AH-64 아파치 헬기의 재원, 무장력, 실전 기록, 그리고 이번 중동 사태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을 넘어 국제안보와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 헬기가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중동 지역,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 유가의 급등과 함께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곳의 불안정은 곧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작전의 선봉에 선 것이 바로 AH-64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A-10 공격기와 함께 투입되어 해상 항로를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자산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해군이 기뢰를 부설하거나 고속정을 이용해 상선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파치 헬기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러한 위협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동맹국들도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포함한 여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정보 시설, 심지어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소와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까지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위협은 단순히 엄포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잠재적인 공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AH-64 아파치 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이란의 위협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해상과 연안,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시 선제적 혹은 방어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란에게 상당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AH-64 아파치 헬기는 미군 기준으로 대대급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 헬기 대대는 약 24대의 헬기로 구성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3개 대대, 즉 대략 70여 대의 AH-64 아파치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격 헬기가 동시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70여 대의 아파치 헬기는 엄청난 화력과 감시 능력을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협을 통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소형 고속정 다수가 대거 출현하더라도 이들 아파치 헬기는 동시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통해 모든 위협을 단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H-64 헬기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에 활용되어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해상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전 수행을 통해 국제해상 교통의 핵심 동맥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H-64 아파치 헬기는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것일까요? AH-64 아파치는 미국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로 그 설계부터가 적 전차와 지상 병력을 파괴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체 전면부에 위치한 AN/APG-78 롱보우 레이더는 악천후나 연막 속에서도 지상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전방 동체 아래에 장착된 30mm M230 체인건은 분당 최대 62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강력한 기관포는 경장갑 차량이나 보병에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합니다. 이 기관포는 조종사의 헬멧 조준 시스템과 연동되어 조종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즉시 사격할 수 있어 기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쪽 스터브 윙에 장착된 하드 포인트에는 다양한 무장 조합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장은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 미사일은 파이어-M 포겟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운용되며 최대 8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차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형 헬파이어 미사일인 AGM-114R은 다중 모드 시커를 탑재하여 다양한 목표물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파치 한 대는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단 한 대의 헬기로도 적 전차 대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공중에서 지상군에게 제공되는 최강의 화력 지원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도 AH-64 아파치는 히드라 70 로켓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70 로켓은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대인 살상, 대장갑, 연막 생성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량의 화력을 넓은 지역에 퍼부어 적 보병이나 경장갑 목표물들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보병 집결지나 경차량 대여를 상대로 할 때 히드라 70 로켓은 광범위한 제압 사격을 통해 적의 전력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는 스팅어 0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적 헬기나 저속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치 헬기가 단순한 지상 공격 임무를 넘어 공중전에서의 생존력까지 고려한 다목적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야간 작전 능력은 AH-64 아파치 헬기의 또 다른 핵심 강점입니다. 조종사는 통합된 주야간 조준 시스템 PMVS 파일럿 나이트 센서과 FLIR 전방 적외선 감지 장비를 통해 완벽한 야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MVS는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되어 있어 조종사의 시선과 연동하여 야간 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낮처럼 지형을 파악하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DS 즉 타켓 어퀘지션 데스티네이션 사이트는 주야간 모두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레이저로 목표물을 지시하여 헬파이어 미사일의 정밀 유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들은 아파치 헬기가 수문의 시간 언제든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야간에 취약할 수 있는 지상군에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며 적군에게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AH-64 아파치 헬기의 역사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정의의 명분 작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그 위용을 떨쳤습니다.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한 이 작전에서 아파치 헬기는 야간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1991년 걸프전에서는 이라크군에 맞서 수많은 전차를 파괴하며 전차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걸프전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사막의 폭풍 작전 초기에 이라크의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여 연합군 항공기의 안전한 침투, 경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여러 전쟁에서 AH-64 아파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의 지상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근접 항공 지원, 적의 방공망 제압, 정찰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작전에서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는 적군에 대한 정밀 타격과 감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AH-64 아파치는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인 AH-64A를 시작으로 레이더 시스템이 강화된 AH-64D, 롱보우 아파치, 그리고 현재 최신형인 AH-64E 아파치 가디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AH-64A는 기본적인 공격 능력을 갖춘 초기 생산형으로 걸프전에서 활약하며 아파치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AH-64D, 롱보우 아파치는 주 로터, 마스트 위에 AN/APG-78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하여 악천후 속에서도 최대 8km 떨어진 25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그 중 16개의 목표물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공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지형 추적 비행을 가능하게 하여 적어도 침투 작전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AH-64D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최신 모델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제너럴 일렉트릭 T700GE701 엔진과 개량된 복합제 로터 블레이드로 비행 성능이 향상되었고 최대 이륙 중량과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디지털 통신 및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지상군과의 협동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데이터 링크를 통해 다른 아파치, 헬기나 아군, 지상군, 그리고 무인 항공기 UAV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목표물을 공유하며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링크 16과 같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 지휘소 및 다른 아군 전투기와도 연동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H-64E는 무인 항공기 UAV와의 -64E는 무인 항공기 UAV와의 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직접 UAV를 통제하여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하거나 UAV가 확보한 표적 정보를 받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직접 위험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적의 정보를 얻고 공격을 지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도입하여 운용 중인 기종이 바로 이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AH-64 아파치 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또한 2016년부터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총 36대의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여 최전방에 배치, 북한군의 기갑 전력과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AH-64DJP라는 파생형을 운용하며 자위대의 공격 헬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 13대의 AH-64DJP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도서, 방어 및 상륙 저지 작전에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아파치 AH-1이라는 라이선스 생산 모델을 운영하며 개량을 거쳐 AH-64E와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그리스,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카타르, 인도,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호주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AH-64 아파치를 줄여 공격 헬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파치 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검증된 성능과 뛰어난 운용 효율성 때문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 환경에 맞춰 아파치 헬기를 운용하며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H-64 아파치 헬기의 총 생산 대수는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1980년대 초반 생산이 시작된 이래로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하여 2,400대 이상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공격 헬기 중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며 그만큼 AH-64 아파치가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생산된 대다수의 아파치 헬기는 현재도 전 세계 각국의 군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사막, 산악, 해상 등 어떤 지형에서도 뛰어난 작전 능력을 발휘하며 극한의 전투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지상군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강풍이 부는 사막 지역이나 고산 지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과 정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파치 헬기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강력한 장갑과 다중화된 비행, 제어 시스템은 적의 공격 속에서도 조종사와 기체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H-64 아파치 헬기는 그 압도적인 화력, 뛰어난 생존성, 그리고 검증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위협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AH-64 아파치 헬기가 동원된 것은 이 헬기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H-64 아파치는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니라 전술 항공 지원, 정찰, 대공 방어, 그리고 특수 작전 지원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장의 다용도 플랫폼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AH-64 아파치 헬기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국방력을 상징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AH-64 아파치 헬기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AH-64 아파치 헬기가 보여줄 잠재력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더 빨리 각종 무기 체계에 대하여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